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6학년도 대수능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점에 촬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규로 한국지를 공부하면서 1회 독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 충분히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능 문제 중요하죠.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 2025년, 그러니까 학년도로 따지면 2026학년도인데 6구 수능 문제를 쭉 펼쳐놓고 같이 한번 연달아서 뭐 당일날 다 푸는 건 좀 무리가 있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럼 뭔가 문제가 바뀌고 있는 뭔가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뭘 딱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때 어떤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6월과 9월에 나와 있는 것들이 수능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6월과 9월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합집합의 개념으로 소화를 해야 수능에서도 그래도 빈구멍이 좀 덜하구나 이런 얘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사람은 직전의 거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이 강할 거 아니에요. 수능 전이 누구였어? 9평이었지. 9평에 나왔던 경향대로만 하면 이번 시험은 대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사탐론을 의식해서 그랬을 텐데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문제들을 다 넣었다 이렇게 빡게는 표현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봐도 이걸 왜? 라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그냥 풀기는 하겠는데 이게 기초지식이야? 이런 것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서바이벌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풀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서 살펴볼게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GIS 문제와 관련한 문제예요. 영역과 관련한 문제이면서 GIS 문제가 되는 건데 6월 달에도 GIS 문제를 대동여지도랑 결합한 좋은 문제가 있었고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조건 4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지점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게 되면 조건 1번에서 보게 되면 A, B, C, D, E가 이렇게 있는데 조건 1번에서 얘기하는 데가 뭐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나 통상기선이어야 한대요. 그럼 A는 배타적 경제 수역, B는 여기 통상기선, C는 직선기선, D는 통상기선, E는 배타적 경제 수역. 따라서 여기서는 C만 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게 되면 호미곶을 지나는 여기요. 위성과 최남단 마라도를 지나는 위선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B, D, E가 남았던 것 중에 A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127도 30분에서 131도 52분까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4도에서 우리나라는요 경도가 132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127도 30분은 정확하게 선으로 딱 긋기는 어렵지만 이것과 이거 사이에 절반인 지점쯤이 대략적인 숫자가 128도 정도 될 거기 때문에 127도 30분도 그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보게 되면 B, D, E 중에 누구는 날아가야 되냐? B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D하고 E인데 조건 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해 뜨는 시간이 가장 늦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늦다, 일출이 늦다라는 것의 지리적 의미는 뭐가 된다? 가장 서쪽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고 D하고 E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서쪽은 D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D,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리적 개념들을 모두 다 여기서 녹여가지고 그걸 조건을 만족해서 최종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1번부터 이러니까 힘들었겠죠. 상당히 학생들 이 문제 정답률도 낮았고 아마 멘탈 많이 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페이지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상당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꽤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안지형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고요. 뭐 쭉 나와서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선지로 곧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번 선지에 보게 되면 석호가 최종 빙기에 만들어졌다는데 우리나라 거의 한국지에서 배우는 지형들은 후빙기 지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사빈이죠. 사빈은 모래안이고 모래안은 파란과 연안류가 분산되는 만에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 곳 모두 틀렸습니다. 3번 해안사구에 있는 지하수는요.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용수로도 쓸 수가 있죠.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요. 나와 있는 게 리을이 누구냐면 그로인이에요. 이 녀석. 많이 배우는 건 아닙니다.
파랑에 의해서 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풍속을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뭐 모래포짓기 이런 건데 이거 큰 상관 없고요. 이런 거 큰 상관 없고 그러니까 이 4번과 관련해 가지고 모래가 퇴적되는 거 풍속, 모래 퇴적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와 관계된 건 모래포짓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관없고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나왔던 거 아니니까 이걸 지식을 가지고 푼다가 아니라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을 막아준다 한들 이게 어떻게 모래를 거기에 쌓이게 해주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4번은 이런 거 언제 배웠어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말 안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로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래포짓기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 사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걸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지표면의 퇴적물질의 입자 크기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구는 바람에 의해서 사빈의 모래가 사구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건 입자가 작은 게 날아가겠죠.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거고요. 자료는 어렵지 않고 선지로 곧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는 더워지면서 겨울이 늦게 오는 거죠. 따라서 단풍 시기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한라산의 고산식물, 고산식물은 추운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좋아지겠죠. 동해 한류성 어족, 차가운 물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하고요. 한강의 결빙, 얼어있는 날의 숫자는 당연히 따뜻해지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을하고정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4번 문제는 하천하고 암석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하천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두 하천의 유역이다 그러면서 암석 분포를 나타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다만 요쪽 위쪽이 한강 쪽이고 요 아래쪽이 낙동강 쪽이다 라는 거고 뒤에 있는 암석과 관련해서 지체 구조의 분포 이런 걸 가지고 조금 힌트를 풀어봐야겠죠. 고려라는 암석은 고생대 퇴적암 주로 석회암이죠. 그 다음에 중생대 퇴적암 경상분지죠. 경상분지. 그게 꽤 큰 힌트가 되겠네. 보게 되면 한강유역에 시원생 변성암이 가장 많다. 이거는 그냥 한반도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대 화강암이다.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세 번째 누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디귿을 알기보다는 저는 낙동강 유역에는 리을이 가장 많다. 여기에서 이쪽이 경상도 쪽을 많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상분지. 그래서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바로 누구 중생대 퇴적압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각각 드는 거죠.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되면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로 가보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거야. 이 녀석. 밑에 리을 이 녀석.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지를 보게 되면 1번 이거는 화강암에 대한 설명, 2번 공룡발자국은 중생대 퇴적암에 대한 설명, 3번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에 대한 설명, 4번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건 변성암, 그리고 5번 디귿은 고생대 거고 리을은 중생대 거니까 고생대께 이르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가 솔직히 까다로운 건 없고요. 여기서 약간 당황했을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걸 풀고 올라가면 낯선 자료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봤던 유형일 수 있어요. 인구 성비 자료. 그런데 이게 도시를 두 개씩 묶으니까 까다로워지는 거죠. 강원도 쪽에 보게 되면 강릉하고 동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많이 보던 서산하고 당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종시하고 청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양산. 사실 강릉하고 동해가 같이 묶여 있는 게 낯설 뿐 다른 애들은 많이 봤는데 각각의 도시들의 인구를 모두 외워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합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당황을 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성비가 높은 애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산당진의 인구까지 알았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성비가 높다면 성비가 높을 수 있는 애는 군사 접경지역이나 중화학도시니까 라가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무리 없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다는 인구로 하는 게 맞아요. 가나다는 인구로 하는 게 맞는데 다가 가장 적으니까 할게요. 다가 강릉 요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하나 맞는데 세종하고 청주 쪽, 세종하고 청주 쪽하고 김해하고 양산 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규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가 청주, 세종, 그 다음에 나가
김해, 양산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는 뭐 거의 90만 대 육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아산까지 제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가하고 나가 헷갈렸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그건 결과론적 해석이고요. 가가 요쪽일 때 나가 이쪽일 때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반대로 김해, 양산이 가일 때 청주, 세종이 나일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주 낯선 지역은 동해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자기가 인구수를 모두 외웠다면 그거는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북두칠성 위치 마지막에 자료 정리할 때 서산 당지는 외우라 한 바는 없지만 성비로 구해졌고 세종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봐두자라고 했던 거기는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인구 그 자체보다는 순위를 보통은 강조하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아무튼 청주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들어두고 기억을 해뒀다면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습니다. 가하고 나가고 싶진 않았어도 1번 기업도시는 주어진 지역 중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충청권의 나하고 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2번 선지를 보게 되면 이 둘이 구분이 안 되면 정답을 맞출 수 없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다는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이 정답으로 나와야 해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렸어도. 왜냐면 이 두 개 중에 누가 나가 되더라도 얘가 더 인구가 적고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4번, 5번도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소거법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거 경우의 수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1번 문제 풀기 전에 그랬죠. 9월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너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9월 달에 소거법 이런 거 하나도 안 풀렸어요. 근데 그냥 열어둔 거예요. 근데 이거를 9월 달에 소거법이나 경우의 수 하나도 안 됐는데 수능 때는 통할 거야 안 통할 거야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쓰지는 않았어요. 그 방법을. 하지만 시험장 가면 무조건 그것도 다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안 통했으니까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에 비해 실력에 따른 점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단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정보도 사전에 어떻게 정보가 다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예상일 뿐인 거잖아요. 그냥 예단하지 말고 플랜 A, 플랜 B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문제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라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남성, 그 성비가 아니라 남성 인구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작동을 하는 거죠. 성비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극악의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좀 안타까워요. 이거 내신 분은 그냥 사탐 런이니까 점수를 좀 차이를 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 서귀포하고 거제 강수까지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되나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걸 내신 분이 다른 지리 영역에 많이 나왔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면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냥 내는 문제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주변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낸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로서의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5번과 마찬가지로 맞다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애매한 게 있는데 애매한 걸 애매하다 두더라도 나머지 걸 가지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씨 못됐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 답은 한번 구해볼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좀 더 합리적으로 유추 가능한 것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를 내신 분들은 공식적인 해설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EBS 해설지를 쓰는 분들에게 문제의 의도를 설명하고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이 지식이 기본적인 거야 라는 거에서 공감이 좀 덜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결과적인 얘기지만 서귀포하고 거제 여름과 겨울 강수량이 기본일까요? 연강수에서 1, 2등을 다투는 지역인데 나는 그게 이제 공감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심리적 거부감이 들더라고. 네, 그런 거야. 선생님도 이제 질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통사로 가잖아. 없어지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끙끙끙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를 시험장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설하면서 좀 약간 불만해갖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적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적표 나오면 끝나는 거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시험장에서는 답은 구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문제 오류 아니야? 어떻게 이따위로 내? 이런 평가는 시험장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시험장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좀 그렇다. 하지만 대처는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강수량을 강릉과 빼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뺀값은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의 정의는 지금 지역들에서 강릉을 뺐다는 것이고 지역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그대로 봐야 되는데 가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서가 A, B, C, D 이런 식으로 잡힌 거고 나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D, C, A, B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교과서적으로 기온의 지역차는 겨울에 크다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는 강수의 차이가 제일 많은 녀석과 제일 적은 녀석 간에 어떻게 차이를 보이냐 그걸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강수량 자체가 여름에 압도적으로 집중이 되죠. 그럼 강수의 지역차도 겨울은 지역차가 나더라도 강수량 자체가 적으니까 값이 작을 수가 있고 여름에는 좀 더 클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얘가 여름이고 얘가 겨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풀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울릉도가 D구나라는 걸 보고 좀 알았어요. 울릉도가 D구나라는 걸 좀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여름이고 둘 중에 하나가 겨울이 되는 건데 A가 만약에 울릉도가 되면 얘가 겨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여름에 울릉도의 강수도 꽤 많은 축에 속한 꽤 많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꼴찌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울릉도의 또 다른 특징은 여름 강수가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낮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또 배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보지 않고 겨우 한 계절에는 1등, 한 계절에는 꼴찌로 가 있는 요 녀석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저는 겨울과 여름으로 갔어요. 뭐가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건 대입해서 상황을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D가 울릉도인 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량이긴 하지만 A가 여름의 강수량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A를 서울을 줄까 고민을 했어요. 서울을 주려고 했던 이유는 여름 집중률이 높으니까. 근데 좀 찝찝한 게 뭐냐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아니라 여름 강수량이란 말이에요. 자료는. 뺀값이라 할지라도 여름 강수량은 여름 집중률이 높아서 많을 수도 있지만 연 강수량이 많아서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집중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곧바로 딱 가버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 계절까지 봤을 때 얘가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다설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해안 지역처럼 겨울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겨울 강수가 이만큼 B보다 더 B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B하고 C 중에 하나가 얘가 서울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서귀포고 거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남해안 지역들에 비해서 겨울 강수가 많다는 게 납득이 선뜻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아니겠구나. 그 다음으로 여름 강수가 많은 B겠구나. 그러면 겨울 강수까지 적다는 게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었는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A하고 C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연강수 1, 2등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기 드러난 값으로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겨울강수 차이가 제법 커요.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들어서 이 문제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그 내부 안에서 받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서귀포와 거제는 심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06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슬슬 나오면서 부산, 서귀포 막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도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정도까지는 또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이거는 심지어 서귀포하고 거제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무리 제가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서 익숙해지면 해야지 하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뇌피셜이야. 안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선지에서 속어법으로 풀면 요 두 개가 누가 서귀포고 누가 거제인지 구분할 거 없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다만 이제 하나 찝찝한 건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리는데 문제라는 게 그래.
어찌됐건 한번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 지식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 다음 문제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6월이나 9월 이런 데서 이걸로 인해서 서귀포와 거제에 대한 지역적인 게 나올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물론 대처하는 건 서귀포하고 거제의 여름 강수, 겨울 강수 외우면 돼요. 근데 뭐 어디까지 외우는 걸 만들 거죠. 저는 지리 교수님들한테 이건 지리 교수님이 낸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지리 출제를 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어디까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 몇 종 이상에 들어가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내왔던 문제에서 점점 변형해서 내는 것도 좋은데 어디까지 외워야 되죠, 학생들이? 좀 그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C가 거제든 아니면 서귀포든 상관없이 겨울 기온은 강릉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이 됐고 2번을 보게 되면 A가 거제든 서귀포든 남해안 지역이니까 무상일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허탈하다고 했잖아. 틀린 너희들은 안타깝기는 한데 그거는 뺑값에 대한 좀 정의를 몰랐거나 아니면 이 서울을 잡아내지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은 있는데 A하고 C가 누가 서귀포 누가 거제냐라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민이었는데 선지를 보니까 필요가 없었던 선지다. 선지 4번 같은 경우 보면 그건 알아야 돼요. 근데 속어법으로 하면 4번 몰라도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뇌피셜을 굴려본 거예요. 아마도 안에서 너무 많이 어려운 거 아니냐, 답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갔던 게 아닐까라는 뇌피셜을 굴려보는 거죠. 왜냐면 9월 달의 기준이면 속어법 안 통해요. 근데 9월 달은 자료가 그래도 익숙한 것들이고 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들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6번 문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심한 것 같다. 저는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 소견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맞출 거예요. 저는 맞출 건데 너무 학생들 골탕 먹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드는 문제입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농업 문제인데요. 농업 문제가 또 어떤 스타일로 튈까 해서 염려는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한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괴산 옥수수는 저는 그냥 농담처럼 원래 충북 괴산이 옥수수의 고향이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 들었어야만 문제 풀어,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것들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소백산맥에 가깝다, 이걸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충북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괴산입니다. 괴산이 물론 충북이라는 건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고창 나온 거고요. 뭐 부분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구와 인접해 있다, 접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창녕,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적 표시제를 가지고 냈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알아서가 아니라도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요, 옥수수의 충북 산 쪽이 많은 쪽, 충북 지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 지역 전체가 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이유는 고창은 맹류 생산량이 전북 지역이니까 많죠.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그 농장 지역에서. 디귿은 단순 위치에 대한 거고요. 리얼은 가장 높은 건 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농업 문제가 나오면, 통계로 나오면 좀 지역적으로 내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서 이 부분은 좀 다행인 걸로 보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올게. 자, 8번 문제는요, 그런 건 있어요. 단순 지도를 준 다음에 백지도의 지역성들을 써주고 문제를 내는 것들이 6월달, 9월달은 대략 문제 유형들도 좀 다양하면서 한 5문제였거든요. 근데 수능은 또 백투더 퓨처가 돼서 약간 지역성에 대한 문제들은 줄고 통계자료 파트와 관련한, 그렇다고 완전 통계도 아니에요. 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뒤쪽에 14번 도시단원 이런 문제는 원래 도시 파트에서 많이 나오던 건데 자료가 생소하니까 학생들이 해석을 못해서 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 통계는 아닌데 어찌됐건 지역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의 개수가 또 살짝 줄어든 느낌을 주긴 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몇 문제다, 3문제에서 5문제를 지금 오가고 있는 건데 5문제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몇 문제다라고 예측하는 걸 떠나서 3문제든 5문제든 무조건 메이드하고 가셔야 돼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건, 학생들은 선생님 전주 슬로시디 탈락했다는데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바뀐 거 알아 몰라 이런 식의 뉴스를 묻는 문제는 지양될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설령 나와도 속어법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 D가 전주인데 전주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도청 얘기를 하고 있지 혁신도시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슬롯시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암기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꼼꼼하게 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하게 되면 정답은 을하고 병이 맞아서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이거 설명 왜 필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식행위 같고 통계 자료 가지고 그냥 풀라는 거예요. 그냥 이번 수능 시험의 기호 문제는 그냥 오로지 통계로 냈다. 이렇게 보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 예를 들면 9월 달 거는 글로 있었고 그 글과 관련한 내용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됐던 함정이 됐건 뭔가를 지리적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줬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정의밖에. 뭐 계속 나왔던 자료들인데 왜 이 정의를 여기서 갑자기 새삼스레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린 풀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풀어보게 되면 한파일수가 기니까 춘천. 북쪽이면서 내륙이니까 얘 춘천 갑니다. 그리고 나면 호일수가 기니까 또는 한파일수가 가장 짧으니까 남해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지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서귀포, 남해, 거제, 빅3 안에 들어가는 남해 안에 있는 섬 지역들 저는 물론 가르쳤지만 그걸 얼마나 지금 꽂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걸로 구분을 해야겠지. 이걸로. 그렇지? 폭염일수. 만약에 자기가 그게 자신이 없다면 이걸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안동하고 밀양은요. 둘 다 내륙, 영남 내륙 지역이에요. 근데 밀양이 더 남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폭염일수가 더 세게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억지로 연결하자면 어찌됐건 경북 내륙 지역, 영남 내륙 지역, 대구 미안동 이런 데가 소우지고 그러면 호일수가 그런 지역이 좀 더 작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창녕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미안 창녕이 아니라 누구야? 밀양은 거기서 그 소우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경북 지역이 아니니까 벗어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밀양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때 기후 문제는 아니고 KTX 지나가는 역으로 나온 바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양 나왔으니까 기후도 봐야지. 물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위치적 특색은 좀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우보다는 그냥 폭염이나 한파일수가 기온과 관련한 거니까 여름 관련한 거든 겨울 관련한 거든 그 둘 중에 본인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거 가지고 숫자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 폭염일수 차이가 더 크니까 여름 관련한 거 가지고 골라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 밀양 들어가면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되셨죠? 9번 문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 자, 10번 문제는요. 6월 달에 공업 문제가 파주나 이런 데 가지고 시군별로 나왔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때는 공업이 나오긴 나올 텐데 뭘로 나올지 얘처럼 시군으로 다시 나올지 6월에 나왔었는데 아니면 시도로 나올지 몰랐었는데 시군으로 나왔습니다. 푸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복선처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걸 물론 다 알고 풀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올해 수능에서 내버리면 내년엔 학생들은 또 더 외우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야 풀리니까. 예를 들면 기후. 그래서 내가 기후를 아까 조금 나한테 그 정도는 엄청 신랄하게 비난한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데 봐봐.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변수를 말하고 싶냐면 공업이잖아. 10번의 출하액이야. 뒤쪽에 가면 문제를 넘기지 않고 말로 할게. 16번에 뭐가 있냐면 제조업 생산액이 있어요. 공업인데 얘는 업종별로 있긴 하지만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16번에 나와 있는 제조업 생산액이요. 계속 6월 달에도 나온 거 출하액이었거든요. 출하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17번에 있는 시도별 순서에서 경기, 충남, 울산이라고 나왔는데 그 순서가 아니에요. 생산액으로 하면 그 출하액으로 하면. 근데 그게 생산액으로 자료의 항목이 바뀌니까 값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고 풀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게 출제자들의 의도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이거 기본 암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버리니까 모든 것들을 외워 서머리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또 여기에서 10번과 16번 문제 있는 자료는 그 안에서 물론 문제는 풀려요. 문제는 풀리지만 제조업, 공업 안에서도 출하액과 생산액이 다르다는 통계까지도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본인으로 야 그거 출제의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 라고 하겠지만 기후 아까 그 문제나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 문제들 기본 암기라고 모든 걸 가정한 그 전제에서 출발한 문제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모두 다 외우게 될 거고 그럼 이런 것들도 기존에 나왔던 것과 상충되니까 학생들은 분명 물을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제조업 출하액하고 생산액 구분해서 외워야 되나요? 이럴 거예요. 왜냐면 2023년에 출하액 기준의 제조업이 경기 충남 울산이 아니라 경기 울산 충남으로 바뀌었거든요. 좀 과잉인 것 같아요. 과잉. 내가 해설하면서도 과잉일 수 있지만 문제가 그렇게 다 전제를 하고 내버리니까. 어? 물론 그냥 등급을 나누는 게 시험이고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돼. 근데 좀 너무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출제하는 교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자, 아무튼 10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구미 좋기 때문에 구미에서 전자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전자가 나가 크니까 화성 갈 수 있고요. 화성에서 A가 크니까 차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차가 또한 색깔이 구분 안 된다. 가에서 크니까 요 녀석 울산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풀면 저도 풀 때 이거 뭐지? 했는데 울산 먼저 봤다가 울산에서 큰 게 화학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연도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상충돼가지고 다시 문제를 빽 해서 돌아오셔야 될 겁니다. 근데 화성에 있는 걸 가지고 차를 찾아주면 큰 고민 없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구야? 지도 속에 남아있는 지역이 여수잖아요. 여기 당진이 이게 광양이 아닙니다. 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 클 수밖에 없고 하나만 딱 꽂혀 있으면서 울산에서도 큰 다가 그리고 다에 나와 있는 C가 화학이 되는 거고 화라고만 쓸게요. 요 녀석이 여수가 되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D는 1차 금속 처리되는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라는 포항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군별로 나왔을 때 울산이 여러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뒤에 있는 구미는 이제 아예 써줬고 뒤에 있는 녀석들이 하나씩만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하나가 화성이라는 것만 알면 화성은 전자하고 차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를 주었기 때문에. 구미 안 주고 구미까지 만약에 빈칸이었으면 매우 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화성, 여수, 그 다음에 포항 이렇게 가는 거고 차, 전자, 화학, 1차 금속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는 아주 까다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설명은 좀 드릴게요. 1번 보게 되면 다는 여수는 구미보다 제조업 종사자라는데 이거는 여수에 발달해 있는 화학업의 특징이에요. 기계가 일을 하지 사람이 하진 않아요. 구미에 있는 전자는 사람이 조립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는 구미가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사업체당 출하액은 규모를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울산하고 화성인데 물론 화성도 크지만 울산이 워낙 중화공업이 발달해서 더 큽니다. 이 지식으로 그냥 묻은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은 다하고 라하고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체 수가 다가 라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C하고 D의 업종을 알면 빠지지 않을 함정이고요. 4번은 업종별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적인 거고요. 5번은요. 화학제품을 1차 금속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동차에 철을 자동차에 사용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11번으로 들어갈게.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도 외국인 전체 숫자가 주어진 세 지역 중에 전남이 가장 많다라는 게 기본 지식으로 만약에 탑재되어 있으면 가면 돼요. 근데 그게 기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문제는 풀어야 하는데 양으로 나왔으니까 전남에 외국인이 많아 알면 좋죠. 근데 저는 그게 쉽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그래도 유학생이 여기가 제일 많구나라는 걸 통해서 대구로 갔어요. 그리고 가하고 다의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가, 다, 울산 이렇게 갔어요.
저는 그렇게 갔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통계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문제는 많이 나왔고 시도별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온 자료에서는 기본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 외우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가 감이 없어서 그런 거고, 개념 강의하다 보면 이제 외워 나왔으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1년밖에 이 고민을 더 이상은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인데 계속 언제까지 양을 이렇게 외우는 양을 쌓을 거냐는 말이야. 지리가 도대체.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14번 문제처럼 뭔가 유형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새롭게 개발을 잘해서 낯선 지식이 아니고도 학생들의 점수의 등급을 너무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번은 그냥 좀 그렇습니다. 자, 1번 선지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하고 다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주민의 성비를 묻고 있는데요. 그쵸? 여기에 보면 성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누구냐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랬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적인 숫자 자체보다는 걔네들이 전체 외국인 숫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되는데 나하고 다의 외국인의 근로자의 숫자가 오히려 다가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는 다가 더 적죠. 외국인은 다가 더 적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다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 남초가 심해진다는 거죠. 노동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남자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높다 아니라 낮다 가야 되는 거고요. 2번은 지역 연결하면 단순한 경우, 3번은 울산은 대구보다 결혼 이민자 수, 이거는 가나다만 연결하면 여기에 결혼 이민자 막대 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단위 자체가 숫자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연결이 핵심이었던 거고 정답은 4번 되는 거고요. 5번은 유학생의 비율이니까 예를 들면 유학생이 이만큼 있는데 있다고 해서 얘가 더 많으니까 무조건 높아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걸 봐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남하고 대구인데 외국인 다하고 난데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나가 많은데 외국인 숫자는 나가 더 적으니까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나가 더 높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볼게. 자, 12번 문제는 자원 문제를 신재생 에너지 문제로 낸 건데요. 애초에 발전량을 이렇게 에너지연별로 순서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A가 태양광이 되는 건 기본인 것 같은데 B하고 C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수력과 풍력이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외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게 잘한 건지 아닌지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뒤쪽에 상용화 시기도 그래서 줬다라고 보는데 B가 더 빠르다라고 돼 있으니까 B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수력이 되는 거고 따라서 남아있는 C는 풍력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강원과 경북과 전남이 있는데 새 에너지를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가는 나, 다보다 B. 수력이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력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데고 이거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수력에서 양수식을 제외했다니까 경북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강원이 될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하고 각각 들어가 있는데 나는 다보다 A의 발전량이 태양광의 발전량이라고 돼 있는데 태양광 하면 전남 지역이 유명한 거죠. 그래서 나가 전남이 되고 다가 경북이 되고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보게 되면요. 다와 관련해 가지고 경북은 A가 태양광이 B보다 수력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자료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식적으로 그냥 태양광이 많고 경북이 태양광 또한 많으니까 많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가는 나보다 C의 발전량, C가 누구냐면 풍력 되겠는데요. 강원도가 전남보다 많아 그 말인데 전남이 제주를 제끼고 3위권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그래도 강원하고 경북이 부동의 원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파악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가는 나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더 많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강원과 전남과 경북 중에 강원을 제외한 전남과 경북은 각각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전국에서 충남 다음으로 2, 3위를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강원도가 두 지역한테 비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경북이 더 많은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
자, 13번 문제입니다. 경주에도 주상절리가 있다는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문제 푸는데 밑줄 친 것만 보고 풀면 되니까 전혀 상관은 없어요. 1번 보면 그 주상절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고요. 2번에 보게 되면 용암동굴인데 시멘트를 연결했으니까 옳지 않은 건 정답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선지 자체에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문제를 더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난도를 지형까지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요 문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항 중에 하나인 1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되겠습니다. 14번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문제라 생각해요. 선생님이 풀다가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헤맸다 안 헤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뭐 틀린 내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 기존에 나왔던 기초 지식들을 가지고 문제의 유형을 구성을 시켰고 새로운 지식을 막 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지리적으로 추론시켜서 문제를 유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거 교수님인지 교사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 6월 달부터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지역과 경기도의 지역을 연동해서 내는 것들을 내시고 있는데 같은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본인들은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 아닌가? 본인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모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모두 못 풀 것도 아닌 그런 추론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문제를 가보게 되면 출발지, 도착지 막 이런 것까지 같이 주고 있고 밑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서울 전체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대요. 이렇게 오는 요 라인이에요. 바로 갑니다. 도착 지점은 구로 쪽이고 출발 지점은 일산 고양 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근 통학 때 통근할 적에 유입 인구가 가장 통근 통학 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개념을 배울 때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그게 주간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통근 때 순유입량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어차피 주간 인구 지수는 1, 2등인 도심과 부도심이 모두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 녀석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지 않더라도 주간 인구가 더 많아서 통근 때 순유입량이 더 많은 강남구를 묻고 있는 거죠. 강남구를 도착지로 두고 있는 게 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가 아니라 요게 지금 나예요. 요게 이렇게 온 게 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9월 달에도 이런 스타일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6월 달에도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나 라니까 다를 골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가 보게 되면 출발 지역이 있고 도착 지역이 있을 때 가나라는 출발 지역보다 도착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건데 이건 반대로 다는 출발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다는 거죠. 사실 도착 지역이 모두 서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가평 라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평이 경기도 끝자락에 있고 이쪽 가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고 노원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이니까 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라가 요쪽 용인 쪽에서 지금 중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손질을 가보게 되면요. 1기 신도시는 고양 쪽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용인 같은 경우는 뭐 2기 신도시에 가깝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2기 신도시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2기 신도시는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광교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용인의 광교는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용인의 인구들은 광교 이외 지역에서 더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용인의 2기 신도시가 있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고 1기는 없고 그렇게 되고요. 2번.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보는데 9월 달에도 1페이지에 한 3번 문제쯤이었나 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었어요. 구로공단에 대한 역사를 얘기한 거. 느낌상 아무튼 그 출제자가 동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냥 추론이에요. 모르겠어요. 큰 의미 없고 어차피.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구로와 안산의 역사적 상관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구로에 있던 것들이 경기도로 많이 공업 기능이 분산되어 나가면서 만들어진 데가 안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국가산업단지를 모두 외우겠어요. 근데 9월 달에 내용에 있었다고요. 글밥 자료로 도시대부 구조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야
구로에 있는 게 안산으로 빠져나간 거야 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 보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너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고, 어찌됐건 틀렸고요. 3번 같은 경우는요, 상주인구 묻는 거예요. 그냥 상주인구 묻는 겁니다. 나의 도착지역은 라의 도착지역보다, 그러니까 도심과 부도심에 대한 특징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하고 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두 번째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도심이 부도심보다 높은데 왜 주간인구는 부도심이 더 많냐? 상주인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주간인구가 낮아도 주간인구가 많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주간인구에서 상주인구를 빼주면 얼마나 통근 때 들어왔냐를 보여주는데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부도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문제 같아요. 나머지 선지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14번이 여러분들은 어렵다 느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어려운 것과 이 문제가 어려운 건 결이 달라요.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지형과 관련해서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보기로 가서 곧바로 보게 되면 기억에 와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제주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카르스트 돌리내겠죠. 여기에서 논이라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다는 구하도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뭐 우각화 아니에요. 뭐 어찌됐건 물이 흘렀던 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디귿에서 홍수 때 나가 가보다 침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고도가 높은데 어떻게 침수 가능성이 더 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건 단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은 동그라미 기역에 기반하면 용식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관련한 거고 아까 이게 있는데 제주도가 아니면 카르스트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노는 될 수 없다라고도 했고요. 여기에 붉은 토양이니까 이거는 테라로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반함 그 테라로사가 있는 이런 지형들은 카르스트 지형이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기반함은 석회암이고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이런 지형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아까 제가 공업 문제 10번이던가요? 그 문제 하면서, 뭐 저 나름대로 신랄하게 신랄하진 않았지. 근데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 생산액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추라니까 다른 자료가 만들어진 건데, 그걸 좀 부담을 줬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1등이 다 달라서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업 서비스, 그 다음에 이거 농림업, 그 다음에 요거 남아있으니까 제조업, 공업,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부담되는 선지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부담되는 선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값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아니야. 이거 그냥 지식인 거야, 지식인 거야. 모두 다 지식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17번 문제. 모르겠어요. 이 유형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뭐 만들어질지. 근데 크게 공감은 안 돼요. 문제가. 특이점은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제가 뭐 부족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는 지금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역 고르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도 속에 찍혀져 있는 이 영남권의 4지역. 이 4지역도 솔직히 쉬운 지역 아니에요. 지역들을 조금 자료에서 지명을 안 좁혀주네. 그냥 지명까지 가야 되는 건데 대구 옆에 붙어있는 경산, 이건 유학생으로 나왔던 거고 거제, 이건 뻔한 거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얘는 김천 쪽이고 얘는 그냥 영남 지역의 상당히 내륙 지역의 시골인가 보다 하고 문제를 가게 되면 얘가 고령인데 고령인지 몰라도 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가나다를 푸는 게 이게 너무 조금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조금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가긴 가야 되니까 나도 이건 진짜 너무 좀 이게 맞아? 좀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해볼게. 일단 이거 제일 높으니까 했잖아요, 시골. 이거 가죠, 우리. 이거 가죠. 노년이 이렇게 적다는 건 어떤 가능성이 있냐? 신도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천 쪽은 혁신도시가 들어서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발전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경산은 유학생이 많다라고 할 때 이게 대구 주변에 그 인과관계로 그것까지 연결시키지 말고 이 경산과 관련해서는 대구 주변에 있는 신도시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얘가 신도시니까 인구유입이 많았고 노인의 비중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제잖아요. 거제는 조선수가 있는 신흥공업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나를 두고 다퉈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만약에 여기서 경사이지 이래버렸으면 그 다음은 이제 못 돌아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가하고 나하고 두 개가 노인의 비중이 적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이게 될 가능성이고 그러면 그냥 김천은 특별한 특징 없이 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나는 헐렁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중요해서가 아니라 취재자의 의도는 저거인 것 같다는 거야. 거제가 조선소로 남초 지역이라고 배웠는데 남초 남자 주면 풀 거지 너희 그러니까 여자로 줄 거야. 그러면 여자는 적겠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걸로 보여요. 근데 앞으로도 성비 대신 이걸로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고 상대 비교니까 오케이 성립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두 지역을 비교하니까 이거는 성립이 되죠. 근데 남초 지역이니까 이 연령대가 무조건 낮다. 상대 지역 간의 비교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 간의 비교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일반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건 거예요. 그리고 김천이 너무 헐렁하게 나와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선지들도 모두 좀 타이트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타이트하게 구성이 돼 있고 가하고 다 같은 경우는 가가 많은데 이것도 기본 지식인가요? 이러면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조금 난감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도 출제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5번 선지 이런 거요. 그런 선지는 참신하게 내주신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참신하긴 한데 정답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움은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17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형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변형된 문제들에서는 복부수로 많이 문제 뽑아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18번입니다. 그냥 글 밑줄 친 거 해석하는 문제고 그늘도 합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난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역류효과는 거점을 개발했을 때 주변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하는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역류효과죠. 거꾸로 흐른다.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 얘기고. 니은은 순이동자수인데 순이동자수는 이동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량이 아니라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거예요. 충청권과 호남권을 비교하는데 충청은 계속 순유입이고 호남은 적더라도 순유출이기 때문에 영남권의 순유출이 더 많습니다. 이동자 수에서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충청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디귿은 자료로 보통 나오던 건데 충청과 호남의 1등은 대전하고 광주로 거의 인구수도 동일해요. 그리고 2등은 아까 충청에서는 우리가 앞선 문제 풀 때 앞쪽 몇 번이었지? 5번이었던가? 1페이지에 맞네. 그때 세종하고 같이 나왔던 청주예요.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전주입니다. 근데 그건 2위고 여기 선지에서 묻는 건 3위잖아요. 3위가 누구냐면 천안이에요. 천안입니다. 천안. 충청에서는. 그리고 호남에서는 3위권에 있는 도시들이 인구가 다 엇비슷하게 막 붙어 있어요. 군산, 그 다음에 여수, 순천, 목포, 익산까지 한 5에서 10만 차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뚜뚜뚜뚜 붙어 있어.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의 자료를 풀었던 건데 여기서는 1등과 3등의 지금 인구 갭을 묻고 있잖아요. 이거는 1등하고 3등을 외운 친구들도 있겠다. 많이 봤으면. 근데 이제 워낙 2위권에서도 차이가 나버리고 호남권의 2위가 확 줄어버리고 그러면 3위권도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호남의 대전과 광주의 인구가 비슷한데 2위, 3위에서의 2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호남의 1위와 3위 간의 인구 갭이 그 충청권에서보다 더 크다 추론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지역성 문제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도 속에 뭐 양평이나 경기도 쪽에 여주,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나 횡성이나 평창, 횡성이 별로 안 나오던 지역이었어요. 나온 겁니다. 가 같은 경우 봤더니 양평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합류하고 있다. 양수리라고도 부릅니다. 가가 여기가 되고요. 나는 동계올림픽 개회식 평창 되겠고요. 다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모두 있다. 원주 되겠고요. 도자기 이천이 더 유명한데 어찌됐건 풀어야지 뭐. 여주 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A 지역은 한우로 유명한 횡성 이렇게 되겠죠. 선지로 가보면 동그라미 1번 대관령 인대는 평창이니까 틀렸고요. 2번 A는 가와 그 다음 홍천과 A는 맞닿아 있다. 지도에서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고랭지 배추는 당연히 대관령이 더 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4번 A는 횡성은 다 원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을 지도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원주가 강원도 제1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원주가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요거는 지도만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성 문제들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굳이 지역성에서 너무 지역적인 걸로 변별력을 두지 않으려면서도 되게 출제자들은 많이 노력하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한국지리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처음 본 친구들은 많이 당황했을 거고 앞선 많은 문제들에서 거의 번아웃 돼가지고 온 친구들은 의욕을 잃었을 수도 있고 거의 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타임어택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교과서 기본 자료에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건데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교과서 자료가 있었다 한들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방법은 수도권에 찍혀있는 도시의 개수를 봐라. 그러면 제일 찍었던 게 과거, 제일 많은 게 특례시까지 등장한 현재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선지를 가보게 되면 1번은 단순 연결이니까 틀린 거 확인될 거고요. 2번은 호남권하고 충청권하고 되어 있는데 선지에서 1960년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약간 독해적으로 하는 것들이라서 제가 핵심 기출이나 이런 데서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1회독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기초를 닦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강의는 그냥 통으로 해설을 하는 강의고 보통 모고를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는 건 저는 이제 좀 하반기 쪽에 과거의 과년도들의 모고 해설 강의를 보는 건 좀 하반기 쪽에 유평 대비함수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 보통은 좀 추천하는 편이라 이렇게 조금 좀 간략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선지까지 건드리진 않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계속 관역을 출제자들이 옮기고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 문제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